마중이 여러분, 오늘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수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삶이 괴롭다면 그냥 평소보다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라고 했는데요. 최근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발표한 2024년 한국인 수면 실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수면 실태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우리나라 수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대한수면연구학회가 올해 내놓은 2024년 한국인의 수면 실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18% 부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과 양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의 비율이 전 세계 평균의 7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매일 잠을 잘 잔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7%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100명 중에 겨우 7명만이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머지 93명은 매일 밤 잠자리에서 뒤척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면 부족 국가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나 중년층은 기본적으로 수면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저희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수면 시간 자체는 그래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확보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낮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밤잠을 조각조각 나눠서 자게 되거나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과 같은 다양한 수면 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면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물, 음식, 공기와 같이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예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신체 회복 과정이 일어나요. 낮에 일하고 활동하면서 쌓인 노폐물들이 제거되고 손상된 세포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둘째, 뇌가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하루 동안 경험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며 필요 없는 정보는 삭제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디스크 정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아침에 깨어났을 때 몸과 마음이 모두 개운하고 맑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먼저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요. 7시간보다 적게 자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아집니다. 6시간보다 적게 자는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위험이 약 4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교감신경이 민감해지면서 혈관이 수축합니다. 따라서 고혈압은 물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당뇨병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또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것이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해서 당뇨병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께서는 이미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의 위험이 높은 연령대이시잖아요. 그래서 수면 관리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 수면이 더욱 중요할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이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를 수면 분절화라고 부릅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수면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남성분들도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각종 만성질환의 영향이 있어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당뇨병으로 인한 야간 소변, 고혈압 약물의 부작용 등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은퇴, 배우자의 사별, 자녀들의 독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들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적절한 관리와 주의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시니어 분들도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실 수 있고 또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17년간 한국인 13,1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하루 7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5시간 이하로 자거나 10시간 이상 자는 경우 모두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적게 자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규칙한 수면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불규칙한 수면이라고 하면 잠을 적게 자거나 더 많이 자거나 낮에 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보다 더 미묘한 개념입니다. 진짜 불규칙한 수면은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전문 용어로 사회적 시차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평일에는 밤 12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분이 계시다고 해봐요. 아주 규칙적인 것 같죠? 하지만 주말이 되면 어떻게 되시나요? 새벽 2시에 자고 아침 10시에 일어나신다면 이것이 바로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이 계속 혼란을 겪게 됩니다. 마치 매주 2시간씩 시차를 경험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은퇴 후에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며 잠자리 시간을 너무 자유롭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오히려 수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생체 리듬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민감해져요. 젊었을 때는 며칠 불규칙하게 자도 금방 회복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회복 시간이 길어지고 그 영향도 더 오래 갑니다. 불규칙한 수면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첫째, 만성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죠. 둘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몸의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져요. 셋째,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넷째, 정서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울감, 불안감이 증가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 특히 열대야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수면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죠. 시니어 분들께서는 더욱 그러실 거예요. 열대야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야 잠에 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저녁이 되면서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고 이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졸리게 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우면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적어지고 결국 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대야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열대야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전에 체온을 의도적으로 낮춰주세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서 체온을 1도 정도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차가운 물을 조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마시면 야간에 화장실을 가야 해서 수면이 방해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셋째, 침실 환경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세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활용하시되 직접적으로 몸에 바람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니어 분들은 감기에 걸리기 쉽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 분들을 위한 수면 건강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깨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면 건강의 핵심이에요. 은퇴하신 분들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인데요. 수면만큼은 규칙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2, 3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리고 깨게 됩니다. 시니어 분들께서 자주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낮잠을 자도 되느냐는 건데요. 낮잠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낮잠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자세요. 20-30분을 넘지 마세요. 침대가 아닌 소파나 안락 의자에서 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낮잠을 1시간 이상 자거나 오후 늦게 주무시면 밤잠에 영향을 주어서 전체적인 수면 패턴이 망가질 수 있어요.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침실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온도는 18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됩니다. 조명은 가능한 한 어둡게 해주세요. 작은 불빛이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디지털 시계의 밝은 빛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을 차단해 주세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화이트 노이즈 기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독서를 하시면 뇌가 침대를 각성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4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배고프거나 너무 배부른 상태에서는 잠들기 어려워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커피, 녹차, 홍차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의 효과는 8에서 14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거든요. 알코올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리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잠을 자주 깨게 만들어요.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잠자리 들기 4시간 이내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으로 인해 체온이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침이나 오후에 30분 정도 산책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문제입니다. 이 파란빛은 우리 뇌를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23%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잠자리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세요. 이를 디지털 선셋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둘째, 꼭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사용하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세요. 셋째, 침실에서는 스마트폰을 충전하지 마세요. 아예 다른 방에 두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알람 대신 전용 알람 시계를 사용하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침실에 둬야 하는데 이는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시는데 이는 악순환을 만들어요.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보면 블루라이트 때문에 더욱 잠이 안 오게 되거든요. 시니어 분들께서 흔히 경험하시는 수면 장애들과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면증. 가장 흔한 수면 장애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깨는 증상이 있어요. 불면증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우울감, 신체적 질환, 약물 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2. 수면 무호흡증. 잠자는 동안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질환입니다. 큰 콧꼬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분들이 잠자는 중에 숨이 멈춰서 무서웠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3. 하지 불안증.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생겨서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에 심해져요. 철분 부족, 신장 질환, 당뇨병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생체 리듬이 일반적인 시간보다 늦어지는 증상입니다. 새벽 늦게 잠들고 오후 늦게 일어나게 되죠. 광치료나 멜라토닌 보충제 등의 치료법이 있으니 전문의와 상의해 보세요. 이런 수면 장애들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 4-7-8 호흡법. 이는 요가에서 유래된 호흡법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7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를 4, 5회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진정되고 잠이 올 거예요. 2. 점진적 근육 이완법.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각 부위의 근육을 5초간 긴장시킨 후 10초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도와줍니다. 3. 심상법. 머릿속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보세요. 바닷가, 숲속, 어릴 적 고향 등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4.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 따뜻한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캐모마일 차, 라벤더 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5. 족욕. 자기 전에 10에서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져 잠이 잘 와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즉시 병원을 가야 하는 증상들. 3주 이상 불면증이 계속되는 경우,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춘다고 지적받은 경우,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계속되어 잠들기 어려운 경우, 낮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졸리운 경우, 잠꼬대나 몽유병 증상이 심한 경우, 수면 전문 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들, 수면다운 검사 잠자는 동안의 뇌파, 호흡, 심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 수면 잠복기 반복 검사 낮 동안의 졸리움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 액티그래피 손목에 기기를 착용해 일주일간의 수면 패턴을 분석. 이런 검사들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찾을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수면 관리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봄철 수면 관리.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세요.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생체 리듬이 변할 수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여름철 수면 관리 현재 시기. 체온 조절에 신경 쓰세요. 에어컨 사용 시 너무 차게 틀지 마세요. 26에서 28도 적정. 탈수를 방지하되 자기 전에는 많은 물을 마시지 마세요. 가을철 수면 관리.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건조해지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겨울철 수면 관리. 실내외 온도차가 크니까 체온 조절에 주의하세요. 일찍 어두워지므로 조명을 적절히 활용해 생체 리듬을 유지하세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수면과 치매 예방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시니어 분들께서는 특히 주목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첫째, 잠자는 동안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이 단백질이 축적되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둘째,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의 기억 저장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면서 인지 기능이 유지되죠. 셋째, 수면 중에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어요. 국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30%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인지 기능을 잘 보존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수면 건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에 쇼펜하우어의 말로 시작했던 것 기억하시죠? 삶이 괴롭다면 그냥 평소보다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라고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건강하게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한국인의 93%가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에서 시작해서 수면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들, 그리고 시니어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수면 관리법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다뤘어요.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예외 없이요. 둘째, 잠자리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셋째, 낮잠은 2-30분,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세요. 넷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하게. 다섯째, 3주 이상 잠을 못 주무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50대 이후의 인생은 정말 황금기입니다. 지혜와 경험이 쌓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런 귀중한 시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려면 좋은 수면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서 깊고 좋은 잠을 주무시고 매일 아침 개운하고 상쾌하게 일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면은 단순히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내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건강한 수면으로 더욱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언제나 환영합니다.